104회죠. 전산에게 100 잠시만요. 104 아니고 105였구나. 104를 해버렸네. 이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05회 1번 보시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죠? 네,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래가 아닌 것에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분계 안 되면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청산. 이거는 이제 법인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청산 그러면 요거예요. 망했다. 네, 폐업한다. 그래서 청산 절차라 그래서 망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안 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 그 다음에 3번 틀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썼어요. 재고자산 무슨 목적? 판매 목적. 그럼 뭐 찾으라고요? 판매. 그럼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은 아직 요거 이해 못한 거예요. 재고자산 나오면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시험이라는 건 그 키포인트를 물어보는 건데 이 사람이 그 키포인트를 숙지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만들고 있는 중이다. 아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기쁨은 아니고. 예.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재고자산 나오면 일단 뭐 찾으라고요? 판매.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득원가. 예, 요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죠. 그리고 항상 시험은 두 개까지는 잘 골라요. 그래서 그 두 개에서 선택하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유형자산 최초에는 취득원가 맞아요. 그 다음에 운송비하고 설치비용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하나. 우리 건물 부시잖아요. 그럼 건물 부시면 요걸로 처리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얘는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걸로 처리하는 거지. 그 새로 짓는 건물의 원가에다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저기 건물 지을 때마다 건물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집니다. 그래도 그전 걸로 끝내는 거지. 거기에다 포함하는 건 아니세요. 그 다음에 5번 무형자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답은 2번이에요.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정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모여 관리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40년 아니고 20년. 그리고 이제 문제가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더 들어오고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공부한다라는 전제 하에 6번은 전산회계 1급보다는 전산회계 2급에 더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안 낸 지 꽤 오래됐는데 우리 회계는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해요. 그 다음에 전계합니다. 그래서 분계하는 데를 분계장, 전계하는 데를 총계점, 원장. 그래서 요 두 개를 주요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주요부.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안 내요. 근데 전산회계 2급 가면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 틀리시면 안 돼요. 그냥 컨트롤 F로 하면 1번 나옵니다. 그래서 2번에 감자차손, 3번에 자기주식, 4번에 주식 할인 발행 초과금은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다 자본 조정이에요.
그리고 좀 힘들어도 다음 주 일주일만 고생한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산회계 1급은 노력형이 잘 붙어요. 네. 근데 전산세무 2급부터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잔머리 잘 굴리시는 분이 잘 붙어요. 왜냐면 세무 2급은 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파트가 좀 있어서,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잔머리 좋으신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해보면. 그 다음에 8번은 우리 매출총이익 어떻게 구하죠?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총 이익.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는 잘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면 종종 나오긴 하니까. 그 다음에 순매입액 어떻게 구해요? 네,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완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리고 시험 때에는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시험 때에는 머리로 기억해서 숫자만 쓰는 겁니다. 이거 쓰면 시간 모자라요. 그래서 매출액은 47만 5천원, 그 다음에 기초는 10, 매입 할인은 5천원, 그 다음에 총 매입액은 20만원, 그 다음에 매입 한출도 얼마요? 5천원. 그러면 순매입액은 19만원, 그 다음에 기말 얼마라고요? 11만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8만원 나와요. 그러면 47만 5천원에서 18만원 빼면 얼마예요? 29만 5천원.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건 꼭 공식 대입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 갔을 때 맞출 확률이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9번은 공식 문제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원가. 그래도 요것도 종종 물어봐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어떻게 되죠?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노무비하고 뭐요? 간접비. 그래도 노무비 얼마래요? 160.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변동제조간접원가가 60만원이래요. 얼마래요? 60. 근데 총금액의 몇 프로죠? 30%.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예요? 얼마에다 30% 곱하면 6만원 돼요? 200만원. 맞죠? 200에다가 30% 곱하면 얼마 돼요? 60만원 되잖아요. 네. 그래서 300 얼마요? 60.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거기 변동제조간접원가 60만원이 총 제조간접원가의 몇 프로다? 60%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에다가 30% 곱하면 60만원 나와요? 200만원. 그래서 360 정답은 200에다 160 더해서.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원가 행태 진짜 잘 나와요. 변동비하고 뭐요? 고정비.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은요 감소. 뭐 할 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 그래서 혼합원가라고 있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무슨 요금?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라 그래서 일정 구간. 무슨 형이요? 계단형. 그래서 거기 그래프 보시면 단위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당.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러면 감소하니까 뭐예요? 고정비 라고 일단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요게 연결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게. 거기 보시면 고정비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게.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법? 평균법. 평균법의 완성품 무슨 양? 환산양. 그래서 우리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양은 1 플러스 말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 발생. 완 몇 개예요? 8,000개. 말 몇 개예요? 3,000개. 그래서 재료비는 11,000개인데 지금 재료비 구하래요? 가공비 구하래요? 가공비. 그래서 8,000개에 36, 18이죠. 1,800개. 그래서 몇 개 나와요? 9,800. 정답은 3번. 이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려운 거 맞추는 거보다 쉬운 거 안 틀리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12번. 예, 얘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이 파트도.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왜냐면 한 번에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다, 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무슨 양,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은요. 1번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규격의 제품이 반복하여 생산. 맞아요. 네, 원가 보고서는 어디예요? 개별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네, 2번. 그리고 작업별이 아니고 공정별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 납세 의무자.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풀었었는데 우리 납세 의무자는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영리 목적만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면세제도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환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 저소득층. 그 다음에 혁신성, 완화, 계산성. 1번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면세.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제도는 완전 면세 아닙니다. 완전 면세는 뭐예요? 네, 영세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면세 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뭐 1개월 이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포기는 무조건 3년이에요. 몇 년이요? 3년. 그래서 몇 번? 4번. 그리고 본인도 느끼실 겁니다. 뭘 느낄 거냐면 이제 대충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둘씩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볼 때는 한 1, 2주 남겨놓고는 자격증 시험은 무조건 기출문제만 그냥 많이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은 모르면 제가 그 안에 있는 글씨 놓고 찍으라 그랬어요. 거기 첫 번째 줄 끝쪽에 총괄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앞에 보시면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장이 5군데야 그러면 원칙은 5번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데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는 걸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의 뜻이 뭐냐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저기 킬로그램하고 그램하고는 못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단위를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춰요. 그래서 이 단위의 뜻이 하나로 묶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시험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거는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딴 데는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 오셔서 토지의 가액이 과소래요. 과소의 뜻이 뭐죠? 적다. 그러면 3,100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건물은 많이 잡았죠. 그러면 1억 3천 얼마예요? 900. 끝.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3점. 그러니까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몰라요, 한 문제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824번 운반비에 현금 적요 몇 번이요? 4번. 택배 운송비 지급 끝.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이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외상 매출금 가서 보령이 1020, 대전이 1200, 평택이 3680. 그 다음에 지급원 가서 대덕이 1000, 명성이 2700. 끝.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0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면 웬만하면 2개 이상은 맞으실 거예요. 네, 문제 2번이 일반 전표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문제 1번은 무조건 여기 기초정보관리랑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무조건 일반 전표, 문제 3번은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 문제 4번은 둘 중에 하나. 네, 왜냐면 수정 문제니까.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수동은 일반 전표,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조회. 네. 그래서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막 옆 사람이 막 이런 거 누르고 있어. 그러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공부 안 하고 온 겁니다.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 보면 아냐면 메뉴 찾는 거 보면 알아요.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메뉴를 한두 번 안에 찾아 그러면 공부한 사람 되는 거고요. 예, 아무리 쳐다봐도 메뉴를 못 찾아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 되는 거예요. 8월 16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익적 지출. 우리 수익적 지출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 네, 그러면 지금 자동차 아니니까 뭐 써야 돼요? 네, 수선비. 그래서 8월 16일은 800번대 수선비 280. 당좌예금 얼마요? 280. 그 다음에 9월 30일. 창창기계산업에 9월 20일에 제품을 팔고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하여 외상매출금의 3%를 할인해 줬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970, 대변의 외상매출금 1000, 창창. 그 다음에 차변의 매출할인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매출할인 치면 여러 개 나와요.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제품이라고. 그 다음에 10월 27일 주당 액면가액이 만원인 보통주 2000주를 13,000원에 발행했대요.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액면가액이 만원에 2000주니까 2000만원. 근데 2,600에 발행했는데 40만원 빼고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예금 2,560. 비싸게 발행한 거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 그래서 주식 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시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로 무슨 금?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차변에다 수수료 비용 막 이런 거 쓰세요. 그래서 비용 쓰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한다. 그래서 왜 560만 원이냐면 원래는 600만 원 이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 뺀다고요? 네, 거기에서 4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 이익 되는 거예요? 560.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그리고 또 쓸 겁니다. 매입 시에 무슨 비용이요? 네,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10월 28일은 원재료 200. 보통예금 얼마요? 200. 왜냐면 수입도 뭐 한 거죠? 산 거잖아요.
예, 뭐 국내에서 샀냐 외국에서 샀냐 그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수입도 뭐 한 거다 산 거다. 그러면 샀으면 뭘로 처리해라? 원가 처리. 그거 잘 좀 봐주십시오.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29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홍보. 우리 홍보하면 뭐죠? 네, 광고 선전비 얼마요? 네, 51만원. 그 다음에 카드 51만원. 무슨 카드? 국민카드. 그래서 거래처 언제 넣는지 그것도 잘 숙지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11월 3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대여금의 대손 충당금. 그럼 못 받은 돈 얼마예요? 300. 동행. 그 다음에 차변에 준비한 거 얼마 있죠? 네, 66만원. 근데 어디 거요? 단기대여금 거. 그 다음에 모자르면 뭘로 처리한다? 네, 대손상업비 아니에요. 네, 기타. 우리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잖아요. 매출 그 대손충당금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만.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아니면 기타예요.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뭐요? 미수금. 그래서 지금 뭐 나왔죠? 대여금 나왔죠? 웬만하면 대손상각비예요. 10번 나오면 8, 9번은 대손상각비예요. 근데 한두 번은 기타기 때문에 요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무조건 뭐예요? 매입 매출전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하고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7월 20일 그래서 이거는 매입의 뭐예요? 현과 현금 영수증 과세. 그 다음에 상록 100배 차변의 원 재료 3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3,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다? 보통 예금 얼마 줬다? 33,000원. 끝. 그 다음에 9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판매.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는 매출에 뭐요? 화세 청주역. 대변의 제품 매출 2,500. 그 다음에 10%죠? 10%니까 뭐예요? 250. 그 다음에 차변에 어음으로 얼마 받았어요? 2,500. 그리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뭘 먼저 쓰든. 네, 차변 대변만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250. 우리 거래처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다 청주 쓰면 다 청주예요. 그래서 뭐 따로 적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나만 쓰면 돼요. 똑같을 때는. 그 다음에 11월 7일에 보시면 수출에다 밑줄 치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좀 쉽게 나온 편이긴 한데 수출 나오면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외환은 환율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환율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은 11월 7일 날 매출의 수출 글로벌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42,000달러에 얼마요? 1,200원. 네, 그래서 42,000달러에 1,200원 하시면 5,040 나와요.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았다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5,040.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별표 3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 그래요? 네, 건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출의 건별. 강태호. 요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1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만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1만원. 끝. 그 다음에 12월 20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생산부 직원하고요. 카드로 샀으면 뭐예요? 네, 카과예요. 그래서 매입의 카과. 커피 프린스. 그 다음에 500번대 뭐요? 복리 후생비. 얼마 줬다고요? 6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6만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66만원. 무슨 카드? 네, 신한카드. 끝. 여기 뭐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카드로 했냐 뭘로 했냐 그것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 나오면 뭐요? 네, 불공. 그래서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 갔냐? 둘이 상사. 그 다음에 전자는 차변에 800번대 뭐요? 네,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220.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다? 네, 보통 얼마 드렸어요? 220.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항상 수정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틀렸으니까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쳐 드려야죠. 그래서 12월 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보증금 줬죠? 네.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했대요. 네. 우리 지금 빌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빌리는 거죠. 그래서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임차인. 그래서 임차보증금이에요. 2천만원. 나자비. 그 다음에 보통예금 얼마요? 2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12월 며칠 가세요? 1일. 여기 임대로 되어 있죠? 이거 뭘로만 고쳐요? 임차. 끝. 참 좋은 문제죠? 왜냐면 고칠 게 많이 없으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내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이거 다 맞추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틀리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어리시면 어리실수록 잘 구별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계약을 해본 적도 없고, 예. 솔직히 평소에 임차인, 임대인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어리신 분들 중에 저기 부동산 부자가 목표이신 분들은 좀 구별하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내 목표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대인. 예, 그 구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임대인도 임대인이고 임차인도 임대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 줄 때도 임대료 준다. 돈 받을 때도 임대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이거 구별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예전에 수업하는데 임대료, 임차료를 구별을 못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돈 줘도 임대료 준다. 돈 받아도 임대료 받는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그거 고치는데 1달 반인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수정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꽤 오래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머리에 오랫동안 쓰던 용어라. 그래서 오히려 안 쓰던 분들이 더 빨리 익히기는 하시더라고요. 12월 9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일반 전표하고 세금 계산서. 그럼 이 문제는 요겁니다. 일반 전표 뭐야? 삭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우리 많이 풀었었던 유형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어쨌든 매입의 과세, 전의 카센터 역.
차변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 세금 9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99만원 끝? 이 정도면 뭐 할만하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수동 자동이에요. 그래서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올수동입니다. 그러면 자동은 안 가도 돼요. 간혹 가다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안 해도 돼요. 자동 없으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분 말이 맞으면은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올수동 나오면 다 틀려야 돼요. 맞죠?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아는데 시험에서는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헷갈리면은 무조건 감소시키세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뭐죠?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부채 감소 어느 변? 차변. 그래서 차변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헷갈려요. 그럼 여기 가서 치라고요. 컨트롤 F 부가세 대급금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135번. 135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5,274만 9천원. 그러면 지금 예수금이 많아요? 대급금이 많아요? 예수금이 많으면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금은 매출이니까.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아니에요. 손해봐도 그냥 부가세 예수금이 많으면 내는 거예요. 이익 손해랑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뉴스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흑자 폐업, 이익 나는데도 폐업한다. 막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그런 회사들은 저런 경우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뭐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세금 같은 거 날짜 잘못 맞춰갖고 돈을 더 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회사 뭐 할 수밖에 없죠?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명 흑자 도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9597500인데 이거 지금 내요? 내년 1월 25일 날 내요? 그래서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미지급 세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지긋지긋하게 계속 나오죠. 외화 문제. 그래서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결산. 그래서 밑에 거. 그 다음에 단기차익금은 부채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3천만 원 곱하기 3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해서 3,300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겁니다. 3천 줘야 되는데 얼마 줘야 돼요? 3,300 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 올랐죠? 300만 원. 그래서 차변의 외화환산 손실. 왜 손해냐면은 뭐가 올라서? 부채가 올라서. 부채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차익금도 얼마 올랐다? 300. 무슨 테크? 아메리칸. 그래서 이게 오르는 게 좋은 건지 떨어지는 게 좋은 건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들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시세 차익. 우리 단기 시세 차익으로 갖고 있는 거 뭐죠?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내용은 6,400이 얼마 됐다? 4,900 됐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손해인데 우리 결산 때 금액 맞추는 걸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평가.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얼마 손해봤다? 1,50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 떨어졌다? 1,500. 끝.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0일.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문제 6번은 무조건 뭐예요? 조회예요. 그래서 문제 6번은 조회. 1번은 부가세에서 돈 물어봤으니까 신고서. 2번은 수수료 비용 물어봤으니까 월계표. 딴 데서 찾았어도 지장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처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 이 정도면은 조회치고 괜찮은 조회입니다. 왜냐면 했던 거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요번 회차가 그래도 실기는 할만해요? 할만 안 해요? 할만하죠. 이거 합격률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랑 나머지 거 풀어보실 거잖아요. 지금부터 본인이 풀었을 때 어려웠으면 합격률 낮고요. 할만할 것 같으면 합격률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 정도 풀면 내가 붙고 떨어지고는 다음 얘기고, 이제 그 정도는 구별이 돼요. 이 정도면은 붙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은 요번 회차는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럼 얼추 맞아요. 근데 간혹가다 아닐 때도 있어요. 저도 간혹가다가 우리 수강생들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합격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많이 붙었는데 합격률은 낮을 때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우리는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막 합격률은 막 낮고. 그래서 간혹가다 근데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번 시험 쉬웠어요? 쉬울 것 같아요 말고 이제 저기 가다만 뜨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시험 쉬웠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쉬웠다 그러죠. 왜냐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간혹가다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시험 쉬웠냐고. 근데 시험에는 쉬운 거 없어요. 저도 그렇게 시험을 많이 봤지만 시험은 그냥 스트레스 완빵 받고 힘들고. 그래서 시험을 안 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따서 끝내버리는 게 시험 안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다음에 봐야지, 아니면 에이 나한테는 이거 쓸모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안 봤어. 나중 돼서 그걸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시 공부해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6개월 후에 기억날 것 같아요? 안 날걸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뭐는 있냐면 한번 배우신 분들은 두 번째 배울 때 흡수 속도는 빨라요. 그래도 배워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암기 다시 해야 되고 차변대변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마무리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쓰든 안 쓰든. 저도 자격증 몇 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26개인가 27개 있는데 개수를 치면 그렇게 되고 종류를 치면 한 10개인가 11개 돼요. 운전면허 포함이에요, 참고로. 근데 지금 2개 써요. 전남세무 1급하고 운전면허증. 그리고 컴퓨터 수업할 때 커말 자격증 그거밖에 안 써요. 나머지들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씩 그 생각은 해요. 내가 왜 땄지 저거를. 근데 제 지금 목표는 죽을 때까지 50개 따는 거예요. 어쨌든 목표를 하나 세우긴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50개만 따보자. 젊을 때 따세요. 그래야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정자산 있죠? 그래서 얼마예요? 250.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월계표라 그랬어요. 어디요? 월계표. 그래서 월계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 월계표 가셔서 4월에서 6월. 아니면 여기 월계표 가서 4월에서 그냥 6월만 치면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찾으세요? 수수료 비용인데 요거는 외우고 계세요. 뭐는 외우고 계시냐면 문제에서 저거 물어볼 때 있어요. 뭐 물어보냐면은 저거 지금처럼 판매비와 관리비 물어볼 때 있어요. 뭐하고 뭐요?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물어보면 어디로 가세요? 비트로 가세요, 무조건. 왜냐면 판관비가 800번대라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수수료 비용 얼마 있죠? 120만원. 그래서 금액 적어주시면 끝.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래처 모여 원장. 그래서 거래처 원장 오셔서 몇 월에서 몇 월? 6월 30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없으니까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잔액이 가장 많은데. 예, 여기가 가장 많죠. 송도 무역. 그 다음에 108 817 500.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예,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마지막에 무슨 저장이요? 답안 저장.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눌렀을 때 제 것처럼 이렇게 에러 뜰 때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다른 메뉴를 켜놔서 그래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메뉴 다 봤으면 메뉴 뭐 하세요? 닫으세요. 안 그러면 이거 눌렀을 때 이 화면이 안 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다 찍고 다 넣고 마지막에 무슨 저장이요? 답안 저장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끄고 USB 뽑아서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40분 안에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장 가면 40분 이후부터 뛰쳐나가요, 사람들이. 네. 진짜로. 그리고 40분에 바로 나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처럼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면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예,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40분 안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교육만 받아갖고는 40분 안에 나간 사람 없고, 수강생 중에 제일 빨랐었던 사람이 43분? 예, 근데 그분은 이쪽 학과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좀 했었었고, 나이도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반이었고, 예, 그런 분들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50분에서 55분 사이가 제일 많아요. 예, 그리고 수강생분들한테 시험 끝나고 몇 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55분 전후가 제일 많고, 예, 60분까지 꽉 채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잠깐 쉬었다 25분에 그 다음 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